자, 이어서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시면서 직접 소통을 해 오신 선생님 두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천중학교 최소연 선생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자유학기제 컨설팅이나 지원단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학기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해 오셨다 보니까 장단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작년에 자유학기를 하면서요,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학생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유학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유학기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최소연 선생님,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학교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보였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자유학기가 시행하기 전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자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너 공부해야지, 커서 뭐하니? 라고 얘기하면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수학을 맡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굳이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수학 선생님이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진로와 연관된 교과 체험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과학에서 요리가, 수학에서 예술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바뀌는 경향이 보였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해는 저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이래서 좀 더 교과가 아예 쓸모없는 과목이 아니라 나의 미래, 나의 직업을 갖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진로와 연관된 이 교과를 좀 해달라고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또 많이 청취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화면처럼 답변을 하던가요? 어땠었습니까? 예, 아이들이 너 꿈이 뭐야? 그랬을 경우에는 꿈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요? 예. 오. 왜 그러니 했더니 안정적이잖아요. 야, 중학생이요. 벌써. 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의 그래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거 고등학교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야, 저 중학교 때는 공무원이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공무원이다라고 한 거에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답변에 어떤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자유학기제 시행되고 나서는 이제 네일 아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조금 직업을 생각하는 분야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생님의 수업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과학교사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저도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의 학생들의 꿈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교육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아이들의 본격적인 꿈 찾기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반응, 이 자유학기제 실시 전과 후로 꿈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좀 느끼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교실 수업에서
옛날 같이 강의식보다는 협동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 수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문제를 푼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학기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연구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험 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함수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함수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림을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어떤 애는 이제 바다에 배가 떠 있고 갈매기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5가지의 함수로 표현되게 그렸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평하실 때 많은 함수를 가지고 복잡하게 그린 아이들보다 훨씬 잘 그렸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눈길이 가고 아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협동 수업을 할 때는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못하는 아이들도 자꾸 참여시켜 버릇하니까 1년 동안 작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올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많이 아이들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정답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도 신입사원들 이렇게 들어오면 질문을 합니다. 자,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 해봐. 그러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딱 부러진 정답 안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진행 스타일, 정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는 친구가 나중에 보면 크게 스타가 되고 이런 아나운서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수 요 얘기도 굉장히 좀 와닿는데 선생님. 최소연 선생님 아까 앞서서 그 함수 얘기, 그림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학과 음악의 결합, 또 수학과 과학, 음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예. 융합은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일정 시간에 할애를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너무 커요. 11학급이라서 선생님들끼리 진도나 뭐 그런 걸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3-4시간을 빼서 그거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수업을 했을 경우에 낙오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이 전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럼 학업 수준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좀 느껴지시겠어요? 학업 수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아니면은 관심은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만들기를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혹가다 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묻고 관심을 보이는 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수학이 왜 어려우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심 안 가지시지 않았어요? 그런 관심의 변화가 학업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연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의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라고 준비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소연 선생님. 자유학기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단원을 끝나면 형성평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동료 평가를 한다든가 자기 성찰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아이들 스스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하고 3학년 때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를 끝나고 나서 지금 2학년 애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끼리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동아리 만들 거니까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늦게 퇴근하시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학기만 마치고 고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 먼저 요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유학기 수업을 할 때도 2, 3학년 아이들이 우리는 왜 자유학기 없어요? 우리도 저런 수업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꿈기 주간에 선생님들이 자유학기 수업한 거를 그대로 2, 3학년들한테 해준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연수를 통해서 교과 수업을 바꾸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